밤마다 온 집안을 뒤흔드는 숙면의 방해꾼 코골이. 그런데 코골이 방심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수면무호흡이 있는 경우에 혈압이 높게는 220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코골이로 인해서 수면 모호흡증이 생긴 경우 암 사망 위험률이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고혈압, 뇌출혈, 심장마비까지 일으키는 코골이. 코를 좀 뚫어주는 그런 방법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신이 공개하는 누구나 간단하게 코골이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고 쉽다고 그랬거든요. 요거면 됩니다, 요거. 이것 딱 2장이면 코골이를 잡을 수 있다. 지금껏 보지 못한 획기적인 방법. 이것 하나만으로 코골이 소리가 줄어드는 놀라운 장면 공개. 테이핑을 하고 난 이후에 최고 데시벨은 불과 30데시벨밖에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정상이 된 겁니까? 현재로서는 정상입니다. 숙면 방해꾼 코골이의 모든 것. 현저하게 전화 온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외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정은아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고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마 집집마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오늘 건강 주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조용해질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평화가 깃들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럼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몸신을 위해서 몸짱이 나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또 뮤지컬을 통해서 큰 활약을 하고 있고 믿음이 마음의 아빠로 아주 멋진 가장이죠. 이정용 씨 반갑습니다. 제 집에서 나는 몸신이다를 정말 주의 있게 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몸짱이니까 당연히 몸신이다 해서 저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1년이 가까운데 저를 안 부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나를 불러.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몸짱 아닙니까 제가? 몸짱 아닙니까 제가? 네? 오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주 좋아. 건방을 떨어요. 건방을 떨어. 이제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용 씨가.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잠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게 아주 소중한 인사이기도 하죠. 오늘의 주제는 이 잠과 관련된 건데 숙면을 방해하는 수면 질환입니다. 성인 4명 중에 1명이 잠잘 때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하니까 그렇겠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지나가겠지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요. 저산소증으로 뇌졸중, 고혈압, 심장병, 심하면 심장마비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편안한 잠을 또 가정의 평화를 방해하는 이것.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건강한 수면법, 뇌졸중, 고혈압을 부르는 코골이를 잡아라. 이거 잡아야죠. 집이 울릴 정도로 코를 고는 분도 계시대요. 여기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다가 또 호흡을 안 하는 그 수면 무호흡 그런 분들 옆에서 보면 정말 불안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 고백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연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 보시기 아빠. 여보. 뭐야? 나 과부되는 줄 알았잖아요. 왜? 놀랬네, 정말. 야, 나는 정말 말이야. 이 자다가 그거 딱 멈춘 거 이걸 내가 듣고 놀래요. 근데 이 옆집에 할머니는 왜 오셨어? 그런데 그 고모는 사람이 정라스댁에도 한 번 계시죠?
아유, 네. 경험 없이는 얘기를 못해. 아니, 젊을 때 안 그러더니 또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알만한 분들은 다 안다는 코골이 남편을 둔 고통. 예,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이게 코 고는 게 정말 심각한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신혼 초에는 좀 같이 잤거든요. 몇 달 동안 같이 잤는데 제가 코 고는 게 너무 심해서 지금 11년째 거의 각방을 서 있어요. 아이고. 아니 정말요. 제가 더 심했던 건 이제 군대 갔을 때 이등병이 자고 있는데 이등병 선생님이 자고 있는데요. 갑자기 뭐가 뻑 그러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저희 고참이 불침번 쓰다가 그 총 개머리판으로 저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야 일어나.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후대원들이 못 자고 있어. 방독면을 내린다 실시. 그 왜 방독면 있잖아요. 화생무하는 훈련할 때 하는 그 방독면을 쓰고 잤다니까요 제가. 남자분들하고 공감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또 무호흡증이 있거든요. 아이고.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 이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만성 피로에 또 이제 그 고생을 하게 되는데 고치려고 수술하는 것까지도 알아봤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술하려면 또 전신만 치료해야 된다고. 그렇지. 네, 겁이 나서 그 수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아이들하고도 좀 자고 싶고 전 집사람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자고 그래서 미리 마음이 동생 좀 만들고 싶긴 한데 이게 코골이 때문에 좀 안 되니까 오늘 제가 꼭 이 나는 몸신이다 해서 표 처방을 받아서 오늘 꼭 좀 완치가 돼서 좀 가고 싶습니다. 네. 근데 다 코골이 하면 왜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정말. 약간 창피하기는 하는데. 왜? 제가 좀 많이 좀 골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보면 어머님들도 그러고 요즘엔 처녀들도 그렇게 많이 곤대요. 딴 사람은 걸고 그러니까 넘어가지. 제가 경력을 좀 하자면 제가 그 이 안에 그 편도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커요. 이게 피곤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이게 편도가 부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이게 할 때 이 소리가 정말 실감 나네요. 한번 소리 내봐요. 입에 자, 가만. 자, 여자의 코골이. 그래서 남편이 자다가 정말 남편은 굉장히 조용하게 자는데 우리 애들하고 엄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흔들어 깨워요. 큰일 나겠다고. 요인은 확실하네요. 이게 그죠? 편도가 정말 커요. 아, 형 방송에서 주민 씨 되게 이쁘게 왔는데 오늘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 아니 진짜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엊그제 저희 남편 네. 여기 저 남편분 네. 권장덕 선생님하고 저 같이 봤거든요. 아, 항상 눈이 피곤해 있어요. 잠을 잘 못 주무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감히 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거예요. 이렇게 코를 곤대는 거는. 아울러서 나도 좀 골아가지고. 발로 밀어내서 문 밖으로 좀 이렇게 밀어 던져가지고 한번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벨렀어요. 녹음기 갖다 놓고 벨렀어요. 우리 남편 어디 코 안 골고 얼마나 잘 자나 보자. 그러고 며칠을 대기를 했는데 밤새고 촬영하느라고 들어와야지 녹음을 내주고. 이럴 때 사실은 전문가분들은 항상 본인의 전문 지식만 전해주시는데 코골이 얘기는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안 고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가끔 의자에 앉아갖고 졸다가 제 소리에 놀라서 깹니다. 졸 때 이렇게 졸잖아요. 맞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 소리인 줄은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난 소리야? 이러다가 나중에 드디어 이제 마누라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소리 누구 소리야? 저도 이제 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곤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 그래요. 왜냐면 코를 안 골면 이 인간이 또 안 들어왔구나. 코 고는 소리가 나야 그래도 집에는 들어왔구나. 이렇게 안심의 어떤 알람이 된답니다. 저도 각방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님이랑 같이 자고 있어요. 같이 골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여러분들이 코골이와 가까이 하고 계신데 보통 코 고는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숙면에 방해를 받고 또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오 박사님? 원래 잠이라는 것은 괜히 자는 게 아니고요. 잠을 자면서 낮 동안에 내가 했던 결정,
그 결정들을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내일도 똑같이 결정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또 결정을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잠이 해요. 또 집중력, 또 면역이나 피로도 회복을 시켜주고요. 정신적으로 안정도 도와주고, 또 뇌를 피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성장, 발육에도 크게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오늘 한다니까 저도 코 고는 사람으로서 아주 굉장히 오늘 관심이 있어요. 밤마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코골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오산. 수면무호흡이 있는 경우에 혈압이 높게는 220까지 올라가요. 그때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심장이 멈추면 심장마비가 되는 거고. 잠을 못 자는 상태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5배나 높여준다. 코골이가 뇌졸중, 고혈압,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건강 파괴자라는 사실. 요거면 됩니다, 요거. 뭐예요? 이것 하나만으로 코골이 소리가 줄어드는 놀라운 장면 공개. 대박이다. 이거 뭐야? 소리 안 나잖아. 소리가 안 나요. 거의 저는 이게 수면 무호흡, 불면증, 이갈이까지. 이것 하나면 걱정 없다. 10분의 1로 말도 안 돼. 아까도 말도 안 돼. 20년 이상을 코골이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현저하게 변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낱낱이 공개합니다. 코골이를 해결하면 뇌 기능도 회복되고 또 면역력도 회복됩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어이없을 정도로 신기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 방법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숙면의 방해꾼 코골이 잡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주치의를 모셔볼게요. 자, 다 같이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코골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예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건강한 수면법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오늘의 몸신 주치의 수면 박사 신홍범. 안녕하세요. 수면의학 박사 신홍범입니다. 2015년 그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수면 시간이 제일 짧다고. 그런데 잠을 방해하는 수면 질환 중에 우리가 이제 코골이, 또 뭐 불면증 등등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골이가 흔한 문제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에 악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해요. 실제 이제 우리가 코골이는 남성분들이 이제 주로 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이제 언급을 하셨듯이 여성분들도 코골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입 벌리고 이렇게 자면서 코 고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뇌의 이제 성장 발달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요. 문득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예, 잠은 편안히 주무십니까? 저는 잘 잡니다. 저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코골이와 수면 장애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자리에 앉아서 주무세요. 코 왜 곱니까, 박사님?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 그때 이제 목젖 부분이 좀 떨린다든지, 코 주위 이제 점막이 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골이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편도가 크다든지, 목젖이 길다든지, 특히 코가 막힌 분들, 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로 호흡을 잘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의 이제 단면을 보고 있는데요. 예, 코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사슴뿔처럼 뭐 미로처럼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옆으로 이제 구비동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이마 쪽에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이제 코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럼 이제 저런 점막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가온이 됩니다. 바깥에 들어온 찬 공기가 따뜻하게 되고 또 가습이 돼요. 습기가 좀 더해지죠. 또 그리고 이제 저기에 미세한 섬모가 있어요. 털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지저분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걸 이제 거쳐서 또 공기가 이제 이렇게 기도로 넘어가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연구를 해보면 우리 몸이 참 오묘하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숨을 쉴 때 처음에 이제 공기가 요 코의 점막에 닿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아 공기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알고 이 목구멍부터 폐가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기도 점막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미노가 넘어가듯이. 근데 만약에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좋은 일들이 못 일어나겠죠. 입으로 그러면 숨을 쉬게 된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코막힘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자, 이번에 입으로 호흡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 입으로 호흡할 때는 예,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 공기가 코를 거치지 않고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목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원래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할 때 뭐 필터가 된다든지 가온 가습이 된다든지 그런 이제 어떤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기도가 공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오늘 코골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을 통해서 호흡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공기의 길이 두 가지가 됩니다. 코를 통해서도 공기가 일부 들어오고 입을 통해서도 공기가 일부 들어오면 저 목적 부분이 있어요. 저런 부분들이 양쪽으로 공기의 흐름을 받으니까 떨리면서 주변 조직이랑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제 코골이 모흡이 심한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벌려보면 이 앞 부분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맞아요. 두들겨 맞아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자고 나면 이제 입이 말라 있고 또 심한 사람들은 자고 나면 약간 피가 배어 나온다. 힘을 대면 이게 피가 이제 조금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불을 통해서 호흡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가 떨어지면서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호흡기는 찬 공기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한의학에서 형한음냉 즉 상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가운 환경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면 이 온도를 가열하지 못하고 찬 공기가 바로 폐로 가기 때문에 각종 그 감염성 질환에도 매우 취약한 폐로 변하게 됩니다. 인해서 잦은 감기라든지 인후염이라든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심하게는 폐렴도 올 수 있으니까 구강호흡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코골이 자체가 상대방에게 수면 부족을 일으키게끔 어떤 방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저해 요소이지만 정작 본인이 본인 상태가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안 좋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인지를 못한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코를 고시는 분한테 코골이 무호흡이 이런 겁니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혹시 뭐 이용식 선생님 본인 코 골고 주무시는 모습 이렇게 한번 찍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코 고는 모습, 자는 모습을 보려면 내가 유체 이탈을 해야겠다. 영혼이 나와서 내가 자는구나. 코 고네. 그리고 다시 들어가더는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유체 이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체 이탈까지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이제 교육용으로 코를 좀 심하게 골고 무호흡 있는 어떤 분의 이제 영상을 한번 이제 보시고 저렇게 자는구나. 코를 고는 사람은 저렇구나. 여기 계신 이제 패널 분들도 뭐 일부 심하신 분도 있고 덜한 분도 있을 텐데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걸 벌리고 막 숨을 몰아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당히 힘들게 이제 자고 있는 거고요. 아이고, 어머, 아우.
좀 심하다. 나 이제 이분이 또 저렇게 코를 골다가 이제 숨이 막히는 걸 보여드려요. 달라보세요. 지금 기도가 좀 막혔어요. 답답하니까 저걸 뚫어보려고 이제 애를 쓰고 밤에서 살짝 깨면서 이제 숨을 몰아쉬고 밤에서 살짝 깨면서 이제 숨을 몰아쉬고 이거 쉬는 시간이 아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제 숨이 막히면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없죠. 막힌 숨길을 뚫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배에다 힘을 주고 아까 저 막 배를 이렇게 들썩이는 거 보셨죠? 네, 저때 이제 배에다 힘을 주는 게 마치 우리가 왜 화장실에서 힘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왜 옛날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혈압 올라가서 뇌중풍이 와서 돌아가셨나. 똑같은 겁니다. 주무시다가 숨이 막혀서 힘주다가 그때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마비가 돼요. 우리가 자다가 숨이 딱 한 번 막힌다고 병은 아니에요. 근데 몇 번이냐? 우리가 시간당 횟수로 따집니다.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의학적으로. 시간당 한 30번 넘어가면 좀 심하다. 아주 심한 분들은 시간당 100번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수명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 한 10년, 15년 이렇게 수면무호흡증이 지속되면 사망률이 10 내지 30% 정도도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하바에르 니에토 박사가 22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코골이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 경우 바로 산소 결핍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 사망 위험률이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골이가 불편한 것에서 떠나서 이제 여러 질환을 가져오죠. 그 질환을 만들어내는 여러 과정들 또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데 수면 무호흡이 되면 이제 산소가 못 들어오는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심장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다음 뇌가 타격을 받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실제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 혈압이 높게는 220까지 올라가요. 저는 상상이 안 되시죠? 140 이상이면 고혈압이에요. 네, 순간적으로 혈압이 22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죠. 뇌혈관에 무리가 가죠. 그때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심장이 멈추면 심장마비가 되는 거고 요즘은 또 그걸 넘어서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가 빨리 죽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치매. 예. 실제로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오래된 경우에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진다. 잠을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게 되고 숙면이 안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겨요.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나와도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누가 연구했느냐? 미국 심장협회에서 연구를 했어요. 잠을 못 자는 상태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5배나 높여준다. 선생님,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집사람이랑 각방을 같이 못 자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한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네. 코 고는 소리가 너무 크면 그 문제가 더 큰 건지, 코 고는 소리에 따라서 문제의 크기도 또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알고. 그렇죠. 예, 일단 이제 대개 코골이 때문에 내가 옆 사람의 잠을 방해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또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연구를 보면 코를 고는 사람이 자기의 코골이 소리 때문에 이제 소음성 난청이 생긴다.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를 그냥 좀 아주 얌전하게 고는, 그러니까 쌕쌕 자는 사람들의 뭐 소음이 한 28dB 정도 된다고 치면 코골이가 좀 있는 분들은 80dB. 이게 이제 지하철 있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차가 들어올 때 나는 소리. 정말 심한 사람은 110dB. 이거는 왜 공사장에서 이거 있죠. 두두두두 하는 거. 맞아요. 제가 봤던 어떤 환자분은 병원에 치료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유가 이분이 오피스텔에 사는데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당신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내가 잘 수가 없다. 옆집 사람을 위해서 치료를 하러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음이 클 수가 있다. 층간 소음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명
일명 코골이 자가진단법인데요. 기도 구조를 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코골이가 심할 경우 신체의 산소량이 줄어들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피하지 말고. 때문에 내 코골이 상태를 미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코골이 자가진단법은 물론 되시고요. 초간단 비법을 소개해 주실 오늘의 몸식. 요거면 됩니다. 요거. 이것만 붙이면 코골이가 마법처럼 사라진다. 군요. 이 체험을 하셨죠? 네, 잘했습니다. 코골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몸신의 놀랄만한 비법.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전문가시니까 예. 질문 하나 던져요. 우리들 중에서 이 앞에 저 2층은 신경 쓰지 마시고 1층 중에서 누가 가장 코를 골며 누가 세게 골겠습니까? 이왕 고는 거. 뻔하죠, 그거야. 우선 이제 그냥 저희가 얼굴 모양만 보고 알 수는 없고요. 근데 우리 기도 구조를 보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마 제가 이제 이런 몇 가지 내용을 가르쳐 드리면 우리 가족들끼리도 한번 이제 그 입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일명 코골이 자가진단법인데요. 네. 그런 게 있구나. 예. 어떻게 화면을 알아요? 보실까요? 예, 보시죠. 예. 그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지나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돼서 막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기도를 확인하는 법은 상대적으로 이제 혀가 얼마나 두껍고 그래서 혀가 이제 기도를 얼마나 막고 있느냐 하는 건데 1단계가 이제 벌렸을 때 혀 뒷부분이 이제 혀 뒤에 있는 그 목젖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거, 3단계는 거의 안 보이는 거, 4단계는 이제 완전히 가려서 안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4단계가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이제 안 좋은 건데요. 그럼 그냥 보통의 알을 했을 때 그 혀의 위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두께 때문에 그런 겁니까? 둘 다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혀가 아래턱이 좀 작고 아래턱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3번 내지 4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혀가 이렇게 이제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혀고 이게 이제 입천장이라고 하면 혀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겠죠. 앞으로 나오면 이 공간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 그다음 혀 자체가 이제 얇은 사람이 있고 이게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확인법을 통해서는 혀가 얼마나 두껍고 어떤 식으로 이제 상하로 얼마나 기도를 막느냐 하는 거고 밑에 이제 편도 그게 이제 우리가 구개 편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양 옆이 되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0단계부터 이제 4단계가 있는데 0단계는 이제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좀 노내고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점점 커지죠. 예, 상대로 예, 다 막혀 있는 것도 예. 있어요. 점점점 커지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애들 한 소한 6세, 7세 이런 애들 보면 한 3, 4단계 있는 애들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가 많이 부어 있고 저게 또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도를 막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른들 중에 어른인데도 3, 4단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코골이 무호흡증이 이제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러면 변우민 씨가 항상 옆에서 볼 때 그 비염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코를 많이 골 것 같은데 안 곤다고 하니까 네. 한번 이렇게 직접 와서 확실하게 곤다라는 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래서 변우민 씨의 기도를 네. 보는 겁니까? 네. 아니, 최근에는 비염이 없어졌어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조사에 씨가 이리 와. 조사에 응해. 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보시죠. 첫 보면 지금 가서- 아신다고 합니다. 한번 진짜 봐드릴게요. 보면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자, 이게 떨린다. 혀에 한번 해보세요. 예. 그냥 혀를 내밀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려면 해. 되게 조금만 숨쉬고, 조금만, 자, 눌러볼게요. 피하지 말고. 예. 그냥 가만히. 진짜 그 화면에 그림처럼 나오네요. 예. 변음림 같은 경우는 이제 혀 두께는 한 그레이드 2 정도 되시고, 편도는 한 1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이죠? 예, 편도는 많이 크지는 않으시고, 그죠? 그래도 한 그죠? 편도가. 잠깐만, 코 안 골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별로 이래 안 고는 형이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해. 안 건다고 안 건다고 얘기했어. 쌤, 제가 편도가 여기는 크다잖아요. 이상해요. 근데 방금 왔는데. 뭐 이상해. 잠깐만. 이게 크기가 제가 볼 때는 3번 크기거든요, 선생님. 네. 한번 봐주실래요? 예, 정확하게. 요걸 할게요. 네. 예. 쓰던 걸로 쓰지 뭐. 편도는 한 2번 정도 되시고요. 혀는 뭐 1번 정도로. 아, 예. 2번 정도. 2번 정도만 수술할 필요는 아직 없는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또 예, 얼굴이 이렇게 이제 갸름하신 분들은 이제 위쪽으로는 좋으신데 네. 이제 아래턱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혀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뒤로 넘어가서 이제 코를 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이제 아주 이렇게 날씬해서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미인형이 좀 이렇게 코를 많이 고는구나. 오신 김에 이 두 분도 좀 그럼요. 봐주세요. 이정도 씨 좀 봐주세요. 예, 좀 봐주세요. 어디 도망가요? 어디 도망가요? 어디 도망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거든요. 예, 한번 앉으셔도 되나요? 볼까요? 앉을까요? 예, 앉으세요. 네. 너무 키가 크셔서 예쁘세요. 떨지 마. 그레이드 한 2점 정도 되시고 편도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실제로 근데 왜 심하게 많이 심할 것 본다고?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코막힘이 좀 있으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이렇더라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턱이 좀 작으네요. 예,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으실 턱이 거예요. 없어. 턱이 이제 아예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예. 아우, 선생님. 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고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이걸 더 벌리셔도 돼요. 뒤로. 아니, 이게 안 벌려. 예. 예. 와. 이 정도면 이제 그레이드 4 정도가. 정도도 한 2점 이상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그러면 제일 코를 예. 많이 고실 것 네, 같아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골이가 또 심하다고 하셨고, 근데 정말 봐도 이제 혀도 많이 좀 두꺼우시고, 편도도 좀. 제가 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치료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용식 씨의 경우는 이제 혀도 두껍게 살이 네. 찌신 걸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혀가 워낙이 두꺼우신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골이 모업이 좀 유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집안 내력이다. 아버지도 코를 골고 아들도 코를 골고 따님도 코를 골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눈 모양만 담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이제 혀의 모양이나 혀의 두께도 닮고 이제 골격도 닮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많아요. 식염수를 이용해서 이제 코를 좀 뚫어주는 그런 방법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힌 코를 뚫고 코로 호흡을 해야 코골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코를 세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콧속을 뚫어주고 이물질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코 세척법. 80년대 청실수 다시네. 너무 시원해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자, 코골이라는 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입으로 호흡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입으로 호흡을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코가 막혀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제 코를 뚫어서 이제 코로 호흡을 하는 게 이제 네. 생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코막힘을 해결해 주면 되고요. 네. 예,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우리 식염수를 이용해서 이제 코를 좀 뚫어주는 그런 방법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물로 이제 이 코를 씻으면 이 삼투압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점막이 상하고 또 이제 불편하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맞게끔 이제 생리식염수 0.09%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소금입니다. 집에 쓰면 특별한 소금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금이면 되고요. 네, 씻고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한 200cc 정도 되는 용기인데 100cc짜리가 있으면 100cc짜리로 하셔도 되고 얘는 이제 용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요. 용기에다가 이제 소금 이제 0.9g을 이제 넣는데 대체로 한 요 정도 되면 한 0.9g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00cc 에 한 번 0.9?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0cc니까 이제 2번 정도를 해야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제 물을 200cc 정도를 이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금은 일반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막 아주 비싼 이제 특별한 소금이 아니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시는 이게 지금 이제 200cc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특수한 통인데 예, 이걸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닫고 그 통은 시중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꼭 이런 통이 아니고 왜 이제 그 약물 넣는 그런 그렇죠. 통도 써도 되고 주사기 주사기도 50cc짜리 주사기 이렇게 이제 네.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하셔도 되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일단 막고 네. 우리가 이제 소금을 녹여야 되겠죠. 이제 소금을 녹여야 되고 지금 요거는 이제 생수인데 너무 이제 차면 우리 애들은 좀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있는데 저희 딸도 이걸 하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체온 정도로 데우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코를 한쪽 코를 통해서 이걸 예. 이제 집어 넣어서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반대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시려고 이게 고개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이제 들어붙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하면은 여기 상악등도 씹고 다 이렇게 이제 고루고루 되는데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게 귀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예.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반대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또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게 입으로 흘려 나온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잘 하시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 뒷부분에 있는 이제 지저분한 것도 우리가 씻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럼 평상시 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한쪽 코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꼭 이쪽 코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올 거예요. 반대쪽으로 나오고 그럼 이제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해서 야, 그냥 쑥 나오네. 예, 어떤 경우에는 입으로 이렇게 이제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코가 깨끗할 때 숨을 쉬기 편하니까 이게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 환사, 손 씻듯이. 꽃가루 날릴 때 이럴 때는 이제 왜 우리가 양치하잖아요. 근데 코도 씻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비염이 있을 때 제가 제 스스로 코로 숨을 왜 들이마셔서 물을 이렇게 흡입을 시켜서 세척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방금처럼 이렇게 그 자력으로 이게 물 스스로가 이렇게 짜라서 네. 그게 물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네, 이제 후자가 더 좋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예. 이제 들이마시는 분도 있어요. 네. 아주 숙달된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아기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세게 들이마시다 보면 이게 이제 귀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일단 보기만 해도 아주 개운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얼굴도 씻고 몸을 다 씻는데 코 속에 대해서는 다른 난 방법이 한 번도 있던 것 저렇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변우민 씨, 아주 해보기 좋은 코예요. 봐봐. 나가봐야지. 어머. 아니 비염 때문에 우리 고생하신다니까. 네. 비염인데 뭐. 하겠습니다. 바지도 좋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하면 나와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면 알아서 나와요? 제가 변우민 씨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네,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걸 한 번 쓰고 버려야겠네요. 예, 이거는 이제 가족이라도 돌려서 쓰시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이걸 이제 하는 과정에서 코로 들어갔던 내용물이 일부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쓰고 버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제 하실 때마다 이제 매번 새로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척할 때 보통 한 200cc, 250cc 정도로 예.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해요. 한 번에. 꽤 많은 양을 쓰도록 돼 있네요. 양쪽에 요 정도. 여러 번 이제 하시게 되니까. 근데 이게 그냥 누르면 들어가서 나와요? 해봐요. 네. 아유. 입으로 나올 거. 자, 입은 좀 벌리고요. 예, 입을 벌리는 게 좋습니다. 소리 입은 나. 약간 벌리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코로 나올 수도 다른. 라고 해요? 예, 그냥 예, 소리는 안 내시고 그냥 이거 입을 예. 나 이게 왜 이렇게 무섭냐? 나 참, 많은 걸 여태까지 안 무서워했는데.
올려봐. 잠깐만요. 오, 이거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잠깐만요. 오른쪽이 야, 아니 전미 씨 진짜 80년대 청춘수 같은데, 예? 아내 유혹 거두신 이후에 정말 인성이 나오죠. 그런 게 정말 생각나죠. 일단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 우리가 코를 언제 이렇게 세척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시원한, 굳이 힘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네, 주사기나 이런 걸 이용하면 예. 쉽게 이제 안으로 넣어. 통 하나 가져가세요. 본인이 쓰고 본인이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이 제가 어떤 거 썼는데요? 이거 썼어요? 예,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맞죠? 재활용할 수 있는 통인가요? 이건 계속 여러 번 쓸 수 있는 씻어서. 그렇죠. 그래요? 자기 거니까. 여러 번 쓸 수 있고 본인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쓰셨으니까. 그렇죠. 예. 가면서 쓸게요. 그래. 야, 알겠습니다. 이거 재밌네. 아, 구멍 있어, 구멍. 통이 괜찮네. 구멍 있어요? 코골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코 세척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금 1티스푼과 물 100cc를 용기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전용 용기가 없다면 주입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용기로 세척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다음 머리를 숙이고 입을 벌려 소리를 낸 뒤 한쪽 콧구멍에 용기의 주입구를 살짝 눌러 코를 세척하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 요거면 됩니다. 요거. 더 간편하고 더 놀라운 골치 아픈 코골이 한 방에 잡아주는 몸침이 떴다. 이게 평상시 상황입니다. 아, 내가 진짜 이렇게 고는 거야? 이게 뭐야? 소리가 안 나잖아. 소리가 안 나요. 코골이 횟수가 이정용 씨의 코골이를 단박에 잡은 몸신의 비법. 이게 가능한 건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다른 사람의 코가 뻥 뚫어지는 그 모습만 봐도 저희가 다 개운합니다. 코골이에 도움이 되는 코 세척하는 방법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코골이 잡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간단 비법을 소개해주실 오늘의 몸신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신만의 코골이 해결법을 개발한 오늘의 몸신 김호선 한의사. 굉장히 반가우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골이를 치료하는 한의사 김호선입니다. 보셨다시피 건강의 적신호이자 숙면을 방해하는 코골이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진짜 어떤 방법인지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까 간단하고 쉽다고 그랬거든요. 네, 좀 알려주십시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왜 갑자기 포켓에 손을 넣으세요? 요거면 됩니다, 요거. 뭐예요? 뭐죠? 이게 테이프인데요, 테이프? 예. 평소에 볼 수 있는 테이프. 네네. 아니, 저희가 코골이를 잡아달랬지 종이 테이프를 갖고 와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테이프인데 그냥. 요거를 이게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셔서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요 정도 길이의 테이프 두 개인데 이거면 코골이를 잡을 수 있겠다. 네. 코골이 때문에 고민하시고 고생하신 대한민국의 남성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네. 지금 나오셔갖고 지금 요거 하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야, 만약에 이걸로 진짜 코골이가 잡힌다면 이건 정말 정말 대박이다. 야, 대박이죠. 혁신적이죠. 대박. 획기적이고. 예. 예, 준비된 VTR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이시죠? 와, 이거 뭐야? 자, 하나를 콧잔등에 붙이시고요. 네. 하나를 입을 이렇게 세로로 붙이시면 저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진짜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어떤 원리일까 궁금한데요. 코골이는 자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보조호흡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호흡 잡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좁은데 많은 양의 공기가 입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인후부의 구조물들을 떨리게 해서 나는 소리이거든요. 그 테이프를 입술위에 세로로 붙이면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고 혀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해서 코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코 세척하는 거 보셨듯이 자기 전에 코를 세척해서 코막힘을 해소하고 또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코로 호흡을 유도해서 코골이가 훨씬 감소하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입으로 숨을 못 쉬게끔 붙이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코에는 왜 붙이는 겁니까? 콧잔등에 붙이는 것은 요즘처럼 이렇게 환절기가 되거나 온도 차이가 심할 때 몸 내부의 온도와 밖의 온도의 편차가 커지니까 코에 붙여서 그 온도 편차를 줄여주어서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붙여드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쪽 코를 막아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숨을 세게 들이셔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반대쪽 요 콧망울이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크로즈를 보면 저도 약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비염이 있거나 코골이나 이제 코막힘 있는 사람들은 호흡을 할 때 반복적으로 이 빨아당기는 압력이 여기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직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코골이 무호흡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 이게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가 좁아지거든요. 근데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면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또 어떤 경우에 이 비슷한 걸 볼 수 있냐면 이제 NBA 그 농구하는 분들 보면 코에 이렇게 붙여놓죠. 그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땀을 흘리거나 그러면 이제 알러지 반응으로 요 안에 점막이 부어가지고 코 속이 좁아져요. 그러면 여기라도 붙여서 이걸 양쪽으로 거기는 약간 이제 이렇게 탄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옆으로 탄성에 의해서 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콧망울을 벌려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하신 게 그런 원리도 있다. 그래도 좀 겁나는데요. 왜냐하면 코가 막혔다거나 또는 코로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면 이거 입은 닫혀져 있고, 그죠? 입을 앙 다물고 하는 게 아니고 입을 다 가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세로를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옆의 공간도 열리고요. 입을 꽉 다물고 붙이는 게 아니고 살짝 열어주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궁금하시면 변은미 씨 좀 나와서 시연해드릴게요. 변은미 씨가 붙여줘야 돼. 저 말도 좀 못하게 좀 붙여주세요. 진짜 이게 돼요? 자, 제가 입을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입술을 살짝 감춰보시죠, 안쪽으로. 네. 하고. 아주 센 걸로 붙여주세요. 하고. 입 있는 데를 X자로 붙이면 어때요? 입술 안으로 이렇게 말아 넣은 상태에서 붙였습니다. 드디어 좀 조용하다. 콧망울 위로? 네. 콧구멍에다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주무시는 건데요. 혹시 이 자체로 숨 쉬는 게 좀 편해지지 않나요? 어떻게 공기가 좀 드나들 수 있나요? 일단 어떤 느낌인 거는 좀 알 수 있는지. 이거 잠깐만 벗기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해보니까 뭐냐면 코 있잖아요. 코가 의외로 좀 편해요. 이게 늘 이 코 구멍 이쪽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왜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왜 옆으로 자다 보면은 한쪽 코 막히잖아요. 그럼 꼭 한쪽 코로 왜 숨 쉬는 거 있죠. 그러면 힘드니까 왜 억지로 막 힘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요걸 붙이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은 없어요. 자, 그러면 기왕에 이제 코골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 코골이 이용식 한번 나와보세요. 해보세요. 코 양쪽에 이 비대칭이어서 수술까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셨다고 그랬어요? 벌써부터 코가 막혀 있네요. 코 전문 의사 선생님들은 다 키가 똑같습니까?
사이즈가 비슷하세요? 자, 이게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그 네. 종이 테이프입니다. 아니, 이 손심 방법을 몰랐던 거야. 자, 어떠세요? 갑자기 숨이 막힌다거나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편하시다거나 숨소리가 좀 나아지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예. 이걸 붙여놓으면은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답답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예상외로 예. 뭘 자꾸 들쳐봐요. 근데 예상외로 이걸 붙여놨는데도 그렇게 답답하다 이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죠? 그죠? 어머, 그것도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주무시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아.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두 군데에 딱 테이프를 붙이었는데 네. 저렇게 하고 이제 잠잘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수면 자세에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동의보감에 보면 그 침수법이라고 잠자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폐구, 측신, 굴술이라는 그 언급이 있는데 폐구라는 말은 입을 닫고 자라는 얘기고요. 측신, 굴술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누워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세에서 훨씬 심신이 안정이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호흡이 굉장히 첫째 좋아지면서 아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자세입니다. 사실 지금 몸신이 등장한 다음부터 아주 조용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정용 씨. 네네네. 이 체험을 하셨죠?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번에 코골이가 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제가 코골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하겠다 그랬는데 코를 세척을 하고 그 방법이라는 게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신 것처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걸 갖고 무슨 코골이를 치료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직접 촬영을 했는데 지금도 궁금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만약 효과가 있으면 이거 대박이죠. 이런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역시 본인은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없기 저는 못 때문에.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을 하기 전과 후 저희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와. 이정용 씨의 소리를 듣는 건가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내 소리에 깰 때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자다가 좀 이거 무슨 소리지? 제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코 고는 뭐 이렇게 제가 또 무호흡증이 있거든요. 결혼하고 우리 아마 한 3일째인가 그때부터 각방 지금까지 쭉. 그 정도로 심하게 골아니까 같이 못 자겠더라고요. 아빠 방이 저 뒤에 있는데 우리 방까지 다 들려요. 보트 뒤에 모터 다는 엔진 소리 같아요. 에? 이게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이게 뭐야? 여기 장치 좀 치워줘. 야. 써야 되나? 이건 지금 간이 수면 검사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수면 다원 검사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는 수면 간이 검사인데. 됐어.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된 건가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럼 잠자리 들러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랬잖아, 그거. 두 분이 나란히 누우셨죠? 이게 평상시 상황입니다. 아, 내가 진짜 이렇게 고는 거야?
호가 나서 나가버리셨나 봐요, 부인이. 진짜요? 아, 저는 한번 어머. 아, 전 저 코 고는 거 처음 듣거든요. 우와. 깼어요, 본인이 깨고. 많이 뒤척이십니다. 예. 토탈 7시간 주무신 중에서 몸부림을 좀 치셨나요? 한 429번 호흡을 측정이 됐거든요. 그 중에서 575번 정도가 코를 골았다고 기계가 인지했기 때문에 호흡을 3번 쉬는 동안 한 번 인지한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종일관 코를 고셨어요. 시종일관. 실제로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3dB 이상이 나왔어요. 심할 때 소음이 60dB를 초과했고요. 심할 때 소음이 60dB를 초과했고요. 제가요? 네. 60dB이면 고속도로에 갑자기 지방이 노출된 환경이에요. 거기에서 경증 수면 무호흡 단계로 이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경증 수면 무호흡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시간당 6번 정도의 무호흡, 저호흡이 발견됐어요. 입을 인중에서 이 아래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붙이시고 계속 수면을 취하시면 숨 쉬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나 저거를 처음 해봐서 소리가 여기 나오니까 처음 해보는 사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다 붙이고요. 이게 뭐야? 소리가 안 나잖아.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테이프 차 전의 소리예요. 너무 궁금해요. 이게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아, 우린 더 궁금해, 진짜. 아니, 정말 테이핑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 일단, 청소만 테이핑을 들어도. 했을 때 소리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거의 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는 이렇게 소음 제거한 것처럼 지금 들렸거든요. 기절한 줄 알았어. 일단은 본인이 몸의 변화가 컨디션이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고 틀려요. 잘 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틀려요. 이 테이핑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게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을 때도 틀리고 일단 생활하는 몇 번 안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테이핑을 하고 네. 자랐어요. 계속했어요. 네, 계속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전체 몸의 변화라든가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일단 호흡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좀 머릿속이 답답하고 그랬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근데 테이핑을 하고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은 어땠냐면 이 머리 쪽 여기가 좀 이렇게 뻥 뚫린 듯한 느낌. 시원하게 개운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길로 가다가 왠지 큰 길로 나간 거예요. 제가 이 테이핑하고 전에는 입이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칼칼하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물 먼저 찾았거든요. 근데 한 다음에 입이 왠지 촉촉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 테이프를 붙이는 것만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 일단 중요한 건 이정용 씨가 네. 테이핑을 한 후에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또 나왔잖아요. 그게 전후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자, 실제로 코골이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우와. 1429번의 호흡 중에서 575번이 감지가 됐어요. 첫날은 잘 못 주무셨어요. 시간이 워낙 짧게 나왔고요. 맞아요. 두 번째 날은 그렇게 테이핑을 하고 주무시니까 수면 시간도 연장이 되고 코골이 횟수가 3000번이 넘는 호흡 중에서 52회. 결과적으로는 저건 아주 정상인의 수치. 아주 정상인의 수치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데시벨. 자, 처음에는 69.8데시벨이 최고였죠. 69.8데시벨.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트로피 지나가다는 그 정도 소리의 소음이 나왔는데요. 테이핑을 하고 난 이후의 최고 데시벨은 불과 30데시벨밖에 안 나왔습니다. 집안에 존재하는 소음이 거의 30데시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아주 정상이라고. 이게 그냥 첫날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처음 해본 거예요. 저 깜짝 놀란 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수치의 어떤 변화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20년 이상을 코골이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현저하게 변한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뭐 코골이 횟수 자체가 575회에서 52회로 줄었다는 건 뭐 거의 정상이라는 얘기니까. 대단한데요. 이제 여기 하나 더 남아있죠. 무호흡 증세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6회였어요. 그렇죠? 1시간당 5회 미만이 정상 수치인데요. 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지만 경증 수면 무호흡 단계로 이행하는 그런 단계의 상황에서 그 테이핑을 하고 난 이후로 5 미만의 수치 4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당 4회면 그대로 열심히 계속 저희들 하는 그 테이핑 방법들 따라 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면 뭐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럼 정상이 된 겁니까? 현재로서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건 내일도 변할 수 있어요.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테이핑 하고 주무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몸을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기가 막힌 거야. 이 테이핑 하나만으로 테이프 그냥 2개 붙이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게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뭐 김 박사님께서 무슨 아주 어려운 걸 주신 것도 아닌데 이 결정적인 비법 하나로 지금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그럼 집에서 할 때요, 선생님. 테이핑만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아까 세척하는 부분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그렇게 집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반드시 순차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콧막힘도 없고 나는 비염도 없어, 난 너무 정상이야 하는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콧잔등 하지 않고요. 입만 이렇게 붙이고 주무시면 훨씬 개운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침대 옆에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저 붙이고 저 입사람 붙여주고 이렇게 자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잠잘 때 조금 입을 이렇게 열고 자서 약간 입에 호흡을 같이 하는 편인데 저 같은 사람들도 붙이면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방청석에 실제로 이 체험을 또 하신 분이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46살 강기형이라고.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
이걸 해보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이정용 씨 같이 믿지도 않았습니다. 뭐 약국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다녀봤는데 그때 잠깐 듣고 거의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하실 거예요. 술 드실 때 주무시면 더 이게 뭐 몇 배로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맞아요. 목젖보 있고 아프고 입 다 말라 있어요. 맞아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테이핑 방법 한번 해보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 제작진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정신 씨 같이 찍은 거를 저도 오늘 처음 보게 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찍었구나. 예. 예, 두근두근합니다. 예, 기대가 큰 만큼 보답이 있어야 될 텐데. 자,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영상.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코를 드렁드렁 거는 건 모르겠는데 헉 하고 제가 스스로 깨더라고요. 공감해. 가끔씩 숨을 안 쉬고 제가 놀래서 옆에서 좀 이렇게 숨 쉬라고 치고 건들고 한 번씩 깨우거든요. 심할 때는 옆에서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잡아봐. 아이고, 예. 테이핑 하지 않으신 평상시. 저보다 한수 위시네요. 몰랐습니다, 진짜. 저 정도. 그래도 아내가 평온합니다. 야, 주무시네. 한 거야. 아내가 기절한 것 같아. 얼마나 코를 골아서 고생했으면 머리가 하얘지. 자,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 코골이는 내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단기형님은 총 3,807번의 호흡 중에서 865번의 코골이가 감지됐습니다. 4번 호흡 중에서 1번 정도가 코를 본다는 이야기죠. 최대 소음이 나온 거 보니까 60 이상이 측정이 됐어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기 때문에 특히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중증 환자네요. 중증 환자야. 저는 좀 약과였네. 시간당 20회 정도 수면무호흡이 출현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수면무호흡 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무시는 거 처음 봤죠?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정도로 고는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너무 주위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주위 생각이 사람이 문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아내한테. 아내분한테 미안해야 될 거예요. 아니, 저기 결혼 초부터 코를 골았어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네,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점점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귀마개도 하고 자고 네네네 좀 아니, 왜냐면 나름대로 고속도로 소음이에요. 잠자고 있는데. 네, 나름대로 하다가 이제는 무호흡만 아니면 좀 포기하고 그냥 애써 자려고 노력을 그러니까 네, 하고 결혼 몇 년 있는데. 차예요? 15년 차.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한 방에서. 그래도 한 방 쓰시는 거예요? 애들이 애가 셋이라서 방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정말 심할 때는 아이 방에서 자기도 하고요.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주무시는 그 테이핑을 한 날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어요? 네, 간만에 좀 저도 편안하게. 네. 이야. 자, 그 결과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어머. 소리가 안 나요.
침이 다 말라가지고 막 빡빡한 원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입안도 깔끔하고 몸이 찌뿌듯하지 않더라고요. 일단 편한 것 같아요. 수치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궁금한데요? 자, 결과. 궁금한데요? 자, 치료 전에 네. 테이핑 전에 총 호흡수 3,807번의 호흡 중에서 코골이가 865회. 네. 그다음에 테이핑을 한 이후에 3,092번의 호흡 중에서 코골이 횟수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죠. 10분의 1로 말도 안 돼. 아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소음 지수를 봤을 때 네. 최고로 시끄러웠을 때가 63데시벨이었는데 지금 테이핑을 한 이후에는 39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무호흡이 있으세요, 아직은.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수면 중에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시간에 최초의 검사에서 1시간당 20번. 그렇죠. 그러면 그 분류할 때 중증도의 수면 무호흡 환자라고 합니다. 중증이 아니고 중증도. 네. 근데 지금 테이핑을 한 이후에 1시간당 7회거든요. 7회면 이제 거의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좀 관리하시면 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테이핑을 하고 잔 아침, 일어난 아침에 그 제가 기분이 어땠는지. 그 다음날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테이프가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떼어버릴 줄 알았어요. 불편해서. 근데 너무나 개운했고 입 안이 정말 너무 개운하고 머리가 막 샤워하고 난 다음에 머리 싹 말리는 시원한 정말 제가 사실 조금 머리가 항상 띵했거든요. 근데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셔서 똑같이 공감했습니다. 예, 공감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한 번 더 궁금한 게 정말 입 답답하지 않아요? 막 떼버리고 싶고 막. 저는 제가 정말 모르는 사이에 뛰고 잘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붙어 있어? 그대로 아니 뭐 움직임도 없습니다.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몸이 역시 자고 일어나면 떨어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자는데 지장도 없고 네, 전혀 떨어지도 않고. 이게 오히려 정말. 불편하고 숨이 막히면 뛰겠죠. 네, 근데 그런 거 본인도 본능적으로 이게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버텼던 것 같은데 이야. 그냥 비치기만 했을 뿐인데 이마마한 변화가 정말. 있었고요. 그래서 신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과와 실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그 우리 이제 양압기를 쓴다든지 이런 환자들 중에 이제 구강호흡을 하면 치료 효율이 떨어지니까 입가에 이렇게 이제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코골이 모흡증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이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잡니다. 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아래쪽이 맞아요. 호하방으로 빠지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제 기도가 더 좁아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테이핑을 하면 아무래도 아래쪽이 뒤로 빠지는 게 좀 줄어들겠죠. 그걸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혀가 이제 뒤로 밀려서 코골이 모흡이 생기는 거 입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입을 이제 완전히 붙일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사람이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이제 소화기 계통이 움직이면 이 장에서 이제 가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가스가 이렇게 식도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입을 벌려서 이제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제 꽉 막아버리면 여기 이제 배출이 안 되니까 식도나 이런 데 이제 좀 압력이가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너무 이제 이게 뭐 효과가 좋다고 이렇게 너무 밀봉을 해버리면 좀 그런 불편이 생길 위험은 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궁금한데 어르신들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 이 아직까지 이렇게 그 무호흡이 있으시다거나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하셔도 되는 겁니까? 하면 좀 곤란한 사람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하는데요. 네. 첫째는 중증의 수면무호흡 환자들이나 기도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수면무호흡 시간이 엄청 길고
산소 포화도가 80% 미만까지 뚝뚝뚝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실제로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비만도가 체질량 지수 35 이상 고도 비만자들 또 나이는 많으셔도 건강하시면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 왜 조금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나 좀 호흡이 곤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붙이면 좀 더 힘들죠. 그래서 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만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우리가 답답할 때 손으로 떼기도 해야 되는데 혼자 스스로 반응을 하지 못할 때는 또 위험할 수 있어요. 또 감기에 잔뜩 걸려서 막 코가 꽉 막히고 막 39도 40도 가는 상황에서 입을 막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것도 안 되고요. 또 약주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잊지 말고 해야지 하고 이거 붙이고 자면 백발백중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 자, 이 방법 테이핑을요 한 달 동안 계속하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예, 그분은 또 어떤 변화를 겪으셨을지 평상시에 코골이와 함께 이갈이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누구입니까? 저는 남석주고요. 50세입니다. 그 코골이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코골이가 심해서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운전하다가 깜빡깜빡 졸았어요. 아이고. 그럼 안 되잖아. 접촉 사고를 이제 몇 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이게 몰랐죠. 이게 코골이 때문인지. 근데 어쨌든 이제 원장님 뵙고 나서 저 아까 나온 검사 해보고 나니까 제가 무호흡증이요. 잠잘 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더라고요. 그때 하신 얘기가 한 100명 중에 한 네 번째 정도 드는 숫자입니다. 근데 테이프를 붙이고서 제가 몇 달 계속 했더니 이게 굉장히 다른 게 이게 피곤증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피곤 자체가 많이 없어지니까 조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 갖고 코골이부터 해갖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편해지셨다. 또 한 달 이상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한 몇 달 했죠. 몇 달 하고 나니까 이게 안에도 거의 이게 이제 입이 많이 붙어 있는 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코골이, 이갈이, 옹알이는 않습니다. 아니 이번에는요 그 코골이에 더해서 불면증까지 있었던 분이 계시대요. 불면증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원규라고 합니다. 저는 잠자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다음날 아침에 해를 뜨는 걸 보면서 잠깐 한두 시간 잤었거든요. 아이고. 아침에 출근을 해도 오전에는 업무 시간을 제대로 이루질 못하고 점심때 이후에나 해갖고 항상 야근을 하고 이런 생활이 매일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게 돼갖고요. 이갈림 테이프를 해갖고서는 맞추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갈림 테이프 하는 거를 되게 좀 답답해갖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걸 자꾸 떼갖고서는 깨어있으니까 답답하셨구나. 조금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좀 몸이 배어갖고서는 그나마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조금 편안히 주무세요? 예, 그럼요. 우와. 신기하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기하네. 네. 제가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서 이갈림 테이프를 좀 시키면서 그 비포 애프터 어느 시점부터 훨씬 더 잘 자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갈림 테이프를 하고 난 시점부터 좀 편안해졌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호흡은 대체로 흉식호흡, 가슴을 거스르는, 심장을 거스르는 호흡이기 때문에 저녁에 깊은 잠에 들려고 그러면 계속 긴장을 하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핑을 하면 훨씬 심장도 편해지면서 훨씬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전 좀 걱정돼요. 왜요?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문제로 의원을 찾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고 좋은 거죠. 네, 물론 그래도 세월이 오래되고 무호흡지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또 병행해서 치료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저도 드디어 내일부터는 이제 테이프 파는 장사로 아니, 이거는 정말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애들이 이제 시험 앞두고 굉장히 불안 증세 같은 게 있어갖고 잠깐 정말 짧은 시간 숙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 잘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데 아이한테 요렇게만 붙여주기만 하면 애들이 푹 잘 수가 있으니까 성장 발달에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야. 우선 정말 코골이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데 이 해결책이 여기 이렇게 있었네요. 오늘 정말 놀라운 방법이 공개됐습니다. 신 박사님, 우선 이제 여기서 잠깐 저희가 또 언급했던 게 이갈이 또 불면증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에게 좀 주의사항 주실 게 있으신지요? 예, 실제 이제 아까 그 코골이가 있으시고 이제 이갈이가 있으시고 그런데 그 이갈이의 원인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잠을 좀 얕게 자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피하는 게 도움이 되죠. 대표적인 게 카페인. 예, 애들 중에도 우리 이제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 그래도 이제 각성 물질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피하는 게 좋고 되게 술을 드시고 주무시면 잠이 얕아지면서 이를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코골이 불면증 이제 있으신 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불면증 중에 자려고 누웠을 때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면서 잠을 못 드시는 분들 중에 코골이 무호흡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불면증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이제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집에서 더운 목욕을 하는 거죠. 뭐 반신욕이든 해서 우리가 한 40도 정도 되는 물로 한 30분 이상 이렇게 충분히 해서 체온을 좀 올려주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을 오게 하는 효과도 좀 있고요. 또 이제 좀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 하실 수 있겠습니다. 코골이 잡는 테이핑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이 테이프를 2마디 크기로 자른 다음 콧잔등에 가로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 입술을 살짝 담은 뒤 입술을 가로질러 세로로 붙여줍니다. 수면 중에 입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 입 대신 코로 호흡하는 것을 도와 코골이 완화에 효과 만점입니다. 하지만 코골이 테이핑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증의 수면 무호흡으로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인 경우, 비만도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인 경우, 신체가 열악해 자가 호흡이 힘들 경우,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는 테이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신이 알려주는 코골이 잡는 2번째 방법. 코골이 운동법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이것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단단해지고 그걸 통해서 혀뿌리의 근육이 목 근육까지 다 자극이 되면서 상당히 개운해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지금 배워봅니다. 코골이를 현저하게 개선하는 테이핑 방법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몸신께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신다고요? 코골이 운동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 구강 구조나 그 혀 뿌리의 그 구조들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코골이 운동법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모두 좀 따라 해주시면 좀 더 습득하기 좋을 것 같아요. 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까? 네. 그림에 보시면 혀 끝을 입천장 안쪽에 댄 후 입천장 뒤쪽으로 20번을 쓸어 내린다. 그러니까 앞에서 뒤로 혀 뿌리에 힘을 좀 많이 주고 하세요. 혀가 이렇게 좀 단단해지고 그걸 통해서 혀 뿌리의 근육이 좀 강화되기 위해서. 그래서 20회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완전히 힘을 가해서 20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혓바닥 전체를 입천장에 대고 20번을 세게 누른다. 그러니까 이 혀를 가지고 이 위쪽에 입천장을 들어 올린다는 혀 느낌으로. 전체 면을 가지고 입천장을 이렇게요. 들어 올린다.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20회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방법은 혀 뿌리를 이제 혀 끝을 아랫니 쪽에 대면서 혀 뒷부분이 이 긴장이 오게끔 계속 강하게 밀어주는 거죠. 바깥으로. 네. 이렇게. 힘을 좀 많이 주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림엔 없지만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는 소리를 아 하는 소리라는 얘기는 저 안쪽에 기도 공간이 정말로 이따만해지게 실제로 우리 정은아 MC처럼 사실 입을 벌리기엔 조금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운전 중이나 혼자 있을 때 기름이 일릴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 4가지 운동을 20회씩 반복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지루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몇 번만 했는데도 이 귀부터 여기 근육까지 목 근육까지 다 자극이 되면서 상당히 개운해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운동이 사실은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 39명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시키고 매일 시키고 어떻게 됐느냐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한 그룹은 코골이가 36%나 줄었고 그다음에 코골이의 그 크기가 있잖아요. 소리 크기가 50%가 넘게 줄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혀 운동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줄었다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셨으니까 코골이 있으신 분들 또 수면무호흡증 있으신 분들은 자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저희가 여러 번은 못다가 한 5번 정도씩 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이건 기도를 넓히고 혀뿌리를 강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네. 자, 따라하세요. 자, 혀끝을 천장에 대고 앞에서 뒤쪽으로 쭉. 셋, 넷, 오케이, 5번. 다섯. 각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2번입니다. 설명과 함께 다시. 혓바닥 전체를 전체를 천장을 천장에 대고 들어. 위에 이 천장을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5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 턱이 빠지진 않겠죠. 둘, 셋, 넷, 다섯. 와. 세 번째 방법은 혀끝을 아랫니 앞쪽에 댄 후 밀어요. 혀 뒷부분이 힘이 들어오게 20번씩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밀어보세요. 틀리 있으신 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 형님이 먼저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 안 하시고. 해자자. 자, 자, 네 번째, 입을 크게, 최대한 크게, 아주 안에 공간을 기도를 최대한 넓힌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크게 하면서 정은아 씨 되게 크다. 눈까지 커지는 것 같아. 네.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혀, 뿌리 강화 운동을 야, 혀 운동. 해봤습니다. 이 방법이 또 코골이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해보시죠. 예. 기도가 넓어지고 혀뿌리를 강화하는 코골이 완화 운동.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혀끝을 입천장 앞쪽에 댄 후 입천장 뒤쪽을 향해 20번 반복하여 쓸어내립니다. 두 번째, 혓바닥 전체를 입천장에 대고 20번 반복하여 세게 눌러줍니다.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바깥으로. 네. 세 번째, 혀끝을 아랫니 앞쪽에 댄 후 혀의 뒷부분에 20번 반복하여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크게 벌려 아 하고 약 10초간 소리를 내면 기도를 넓혀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키가 벌써 목이 꺾이잖아요. 베개 선택만 잘해도 코골이는 물론 숙면까지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코골이의 좋은 베개. 눈 크게 뜨고 확인하세요. 자, 숙면을 취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좋은 침구입니다. 아주 편안한 침구. 그 가운데 베개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예, 오늘 좋은 베개 또 추천을 해주신다고요? 네. 실제 이제 코를 고시는 분들 중에 보면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베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생긴 베개, 요거보다 좀 더 높은 거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베개를 베고 이제 우리가 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이렇게 꺾이겠죠. 그럼 당연히 기도는 좁아져요. 그럼 이제 좁아진 기도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골이 소리가 이제 나기가 쉽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골이 무호흡이 없도록 하려면 이제 이렇게 고개를 좀 젖혀서 기도를 열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베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시판되는 베개도 있고, 뭐 실제로 이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아주 손쉽게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수건이에요. 네, 수건인데 우리 목 뒷부분은 이렇게 이제 약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높아야 되니까 수건을 이제 2개 정도 감아서 저렇게 이제 받치고 있고,
머리 부분도 아예 받치는 게 없으면 머리가 이렇게 꺾어집니다. 그럼 이제 목 근육에 무리가 가니까 하나 정도를 말아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한번 누워보죠. 누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누워보는 게 가장 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누워보실까요? 제가 놓을까요? 네, 그러세요. 지금 다들 다들 눕고 싶으신 거예요. 예. 잠을 자려면 좀 편하게 자야 되니까. 좀, 본인이 편한 쪽으로. 모자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서. 너무 깜짝이야. 아, 그런 거였어요? 이야, 정말. 뭘 놀라고 그러세요? 살려면 편하게 자야죠. 잠깐만, 저는 요 벽에 말고 아까 그 벽에 일반 벽에 한번 일단 한번 평상시 일반 누우는 벽에, 모습을 평상시에 한번 눕는 걸로. 보여주시죠. 그래, 저는 그거 잠깐만요. 생각합니다. 한번 누워보고 이거 쉬어보자 보십시오. 일단 자보고. 평상시에.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자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작은 걸 하나 조금 더 넣어보세요. 작은 거. 그 정도 높이 갖고 안 된다? 네, 조금만 더. 요걸 받쳐볼게요. 예. 이렇게까지 높게는 안 하시겠죠? 아니요. 요걸 이렇게 비스하게 해서 사용을 이렇게 하면 딱 좋거든요. 비스하게 목 빡대고. 이렇게 하면은 TV 이렇게 보다가 그냥 계속 자도 되고. 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벌써 목이 꺾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목이 꺾여. 이게 이제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목이 이렇게 분들이 꺾여 있어요. 있잖아요. 예. 자는 데는 이상 없어요. 자는 데는 이상 없으면 되잖아. 코를 골잖아. 코를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우리 목 근육에 무리가 가니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일자목이나 또 이제 목 통증 같은 걸 호소하시기가 쉽죠. 저는 되게 편한데 지금 이게.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박사님께서 권해주시는 네. 베개로 한번 네. 자세를 이렇게 잡아보고요. 보고요. 이걸로 막으시고 이거 하고 낫다는 위에 얘기인데? 거를 여기에는 수건을 2개를 겹쳐서 말아놓은 거죠? 네. 네. 두 개, 한 개. 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높이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느낌이 이게 젖혀진 것 같아요, 이게? 네. 저희가 옆에서 보면은요, 네. C자로 잘 예쁘게 돼 있는 것처럼. 정말요? 옆C자로. 네. 아까는 이제 진짜 이렇게 편안해 하고 계시니까 보여요. 지금이 젖혀진 것처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제가 잦은 습관이 있으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입을 한번 담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지금 사실은 아까에 비해서 네. 아주 많이 뒤로 누운 자세로 그렇죠. 돼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목에 주름도 하나도 없고, 약간 그렇죠. 주름이 많이 잡혔단 말이죠. 그렇죠. 자, 호흡,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네, 지금은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벌써 목이 꺾이잖아요. 그러네. 목이 꺾이지 않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도톰한 수건 2개를 말아준 뒤 목 아래에 두고 이번에는 도톰한 수건 하나를 말아준 뒤 머리맡에 놓고 누워줍니다. 누웠을 때 목과 머리가 C자로 굴곡을 이뤘을 때 기도가 막히지 않아 코골이를 완화하고 숙면도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먹는 이 현미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가바는 뇌 혈액을 잘 이렇게 흐르도록 혈류를 개선시키고 또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또 진정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게 이제 가바라는 물질인데 현미에 들어있으니까 현미 평소에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참치나 이런 빈푸른 생선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멜라토닌 생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많으니까 그 생선도 자주 드시고요. 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어떤 식품보다도 가장 쉽게 드실 수 있으면서 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주무시기 전 한두 시간 전에 이 따뜻한 우유를 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우유의 경우에는 수면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그 재료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건 100g에 한 42mg 정도로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을 잘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들어있는 칼슘은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회원 온도로 따뜻하게 데펴 드세요 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따뜻한 음식을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소화기관을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주무시기 전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따뜻하게 데핀 우유를 한 잔씩 드시면은 불면증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따뜻한 우유 한 잔 준비했는데요. 우선 드시고 말씀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뭐. 딸랑딸랑딸랑.
어떠세요? 오늘부터 좀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지금도 자고 있어. 코골이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고 주변 분들도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까지 지금 테이프를 붙이고 계시거든요. 정말 편안하게 오랫동안 깨지 않고 잠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실행으로 옮깁니다. 수민이 엄마, 이제 각방 쓰지 맙시다. 네. 내 옆으로 와서 누워주시오. 이정현 씨는요? 아, 예. 저는 벌써 마셨는데요. 저는 정말 오늘 몸이 처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년 동안 저희가 각방을 썼거든요. 코골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 정말 명쾌한 해답을 얻었고요. 오늘 같이, 동침을 해서, 우리 믿음이 마음이 튼 실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늘어진 뱃살, 또 두꺼워지는 허벅지나 다리, 이 모든 것이 골반의 틀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틀어지면 중년, 노화 체형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안 좋아요? 정말 통체적 난국이시죠. 골반과 다리까지 완전히 틀어지셨기 때문에 정말 안면 비대칭까지 다 올 수가 있어요.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는 5분 스피드 골반 교정을 갖고 나왔는데요. 그렇지. 내리고 약간 몸쪽을 위로 향해서. 자! 와! 지금 이동만 됐어! 이동만 됐고. 진짜 크네.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성 건강을 잡아줄지. 하나, 둘, 셋. 앞으로 꽉! 허벅지가 가늘. 나 함부로 대하지 마.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